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는데 이런 거예요. 러셀 베이커라는 사람이 성장이라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1925년생이고요. 요 연도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미국의 1930년대가 대공황기였는데 이 사람이 25년생이니까 어렸을 때 그 대공황기를 통과했구나, 그때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러셀 베이커는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힘든 줄을 몰랐을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누가 힘들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이 부모 세대들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힘들었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예.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방금 전에 자서전을 왜 쓰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읽어보면 자서전을 왜 써야 하는지 그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러셀 베이커가 어른이 돼서 자기 아들이 있겠죠.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청소년기 아이들을 항상 반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중년기의 아버지, 그리고 청소년기의 아들. 이 둘이 코드가 안 맞아서 맨날 티격태격하고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본문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냐면 밥상머리에서, 그러니까 아침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아들하고 딱 같이 밥을 먹는데 보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또 우리 아버지가 잔소리 시작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상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중에 아들 녀석이 내 앞에 성적표를 내밀었다. 들여다보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내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목을 가다듬으며 막 훈계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 애가 체념했다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반항기 아이죠. 아버지께서는 어릴 적에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비꼬듯이 얘기를 했어요. 난 그 애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화가 났다. 난 언젠가 내 아이들도 그걸 이해하게 되리라 생각했다. 언젠가 내가 얘기를 들려줄 수 없을 때가 오면 그제서야 아이들은 내 어머니의 어릴 적, 그리고 내 어릴 적의 세상에 대해, 그리고 어머니와 나 두 골동품이 함께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 낯선 시간들에 대해 알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제일 마지막 문구를 보니까 이해가 확 되는 거죠. 여기처럼 이렇게 내 어머니는 굉장히 어렵게 사셨고, 또 그 밑에서 자라났던 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고, 그런데 내 아들은 지금 아직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내가 고생했고 내 어머니가 고생한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청소년기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이 아들도 내 어머니와 내가 어렵게 살아온 그 어릴 적의 세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우리의 경험을 한번 비춰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한 40세 이상 되면 보통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내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 나이가 한 40 이상 돼 보니까 야, 이거 참 세상이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옛날에 어떻게 살았지? 이게 좀 궁금해지지 않던가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잘 몰랐고 30대 40대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물어보기도 했죠. 여러분도 아마 그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서전을 써놓으면 그 자서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이야기. 근데 그거를 자녀를 앉혀놓고 그냥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죠. 자녀들이 뭐 이렇게 귀담아서 아버지 어머니 그 오래된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고 맨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글로 쓰는 거죠. 말이 잘 안 되니까. 글로 써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면 그게 자서전이 되잖아요. 그 자서전을 물려주는 겁니다. 아이에게. 그러면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뭐 아버지가 써서 만든 책이라고 하면 아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또 아주 철이 없는 청소년이라면 그것조차도 안 읽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애가 어려서 잘 모르지만 내가 죽는다든지 뭐 20년 30년이 흘러가면 그때는 알고 싶어지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자서전도 없고 뭐 동영상 찍어놓은 것도 없고 사진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딸이 어떻게 그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추모할 수가 있겠어요. 뭐 그냥 이렇게 얼굴 이름 생각하면서 기억을 떠올릴 수는 있겠지만 자서전이라는 이 매체가 있으면 이것이 나중에 그 자녀들에게 아주 큰 재산이 된다. 그래서 자서전을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여기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